뜨겁게 오르기만 하던 주식시장이 요즘 심상치 않죠?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놀면서 유익한 이야기의 놀면모의 TG입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주식과 부동산이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이유는 경기도 안 좋고 기업 실적도 안 좋은데 지나친 유동성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주식과 부동산이 숨고르기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숨고르기 이후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 이러한 조종장세는 계속될 듯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종장세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자산을 분산해 놓는 포트폴리오가 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주식, 부동산이 계속해서 더 오를지 아니면 하락 조정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그동안 주식,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전문가는 이제 코로나 위기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업 실적 개선으로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전문가분들과 마찬가지로 오른다 내린다의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마음속에 오를 것이다 아니면 내릴 것이다의 두 마음이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앞으로 주식,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자산 구성을 여러 가지로 분산해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산해 놓느냐고요? 첫째, 이러한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우선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자기 자산의 20-30%는 현금 비중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투자 방향성이 잡힐 때 이 현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강남 부자들은 1년 전부터 주식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현금화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증시에서 자금이 10조 이상 빠져나가고 있고 은행 예금 등으로 30조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도 증시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금화 해놓고 대기자금으로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이겠죠. 금만큼 세계 금융 역사에 안전한 자산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금은 언제나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이기도 하죠. 그럼 이러한 금을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금 투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투자는 금 거래소나 금은방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 거래소는 인터넷 검색하면 전국 매장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귀찮으면 집 근처에 있는 금은방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금은 금은방에서 직접 구입하게 되면 부가세 10%를 내야 합니다. 금거래소에서 구입하게 되면 정부 지원 차원에서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금 예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융상품 중에서 금예금 통장을 개설하여 금을 사는 방법이죠. 일정 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면 은행에서 금을 구입하여 금예금 통장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 또한 나중에 찾을 때 일정 수수료와 시세 차익에 따른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금 펀드와 금 ETF를 활용하여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 펀드는 증권회사가 만들어 놓은 금 펀드 상품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것이고, 금 ETF 투자는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를 주식 사듯이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상기 금 투자 방법 중에서 가장 손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은 금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높이는 대신 주식과 부동산 비중은 줄여야 합니다. 주식은 우량 주식만 갖고 있고 애매모호한 중소형 주식은 가급적 매도하여 현금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또한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있고 불필요한 부동산은 매도하여 현금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량 주식은 설령 하락한다 해도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을 뿐더러 회복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죠.
규제 많은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법이라는 것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듯 조정 국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자산의 3법 법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3분의 1, 주식, 금융자산 등의 3분의 1, 금, 현금 등으로 3분의 1을 분할하여 자신의 자산을 구성, 위기 조정 국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애매모호한 조정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금리의 항배가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미 연준 의장인 파월은 당분간 2 내지 3년간은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라고 하지만 많이 풀린 유동성으로 물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예견된다고 이야기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실물자산은 오를 대로 올랐고 원자재, 농수산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안 올릴 수 없습니다. 물가 상승은 서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이는 정치권 지지정당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는 안 올린다 하더라도 향후 금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미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우 나스닥 지수가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 장기국채 금리가 3%대까지 오른다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1.5%대로 약간 올랐는데도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금리가 2배인 3%대까지 오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따라서 금리의 항배를 주목하고 금리 상승 여부에 따라 조정 하락 국면이 길어질 수도 있고 폭락장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에 따른 정상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과잉 유동성에 의한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횡보장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한 말씀 드렸습니다. 모쪼록 현명한 투자로 위기 조정 국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놀면서 유익한 이야기의 놀면모의 뒤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